안녕하세요. 저는 시소미래연구소 소장 이한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로 결정하고 제가 무엇을 가장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네.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였습니다. 격식 있는 자리에 정말 예쁘게 입고 오고 싶었는데 1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왔던 제 뱃살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주의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단시간에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시간에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저는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을 성교육을 하는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덜어는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교육을 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평범한 아이들입니다. 그중 성적인 문제로 방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방황에서 돌이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놀랄 때가 있는데요. 뜻밖에도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에이즈 실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특이하게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세계 에이즈 감염인은 23%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46%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의 증가는 우려스러울 정도인데요. 2018년도 코호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이즈에 걸린 청소년 중 10대 후반은 92.9%가 동성 간 성행위로 걸렸고 이성 간 성행위로 걸린 퍼센트는 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감염내과 의료진들이 낸 통계였고요. 2018년도에 발표된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통계를 우리의 청소년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관리사업평가서 등에 모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0년도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22,0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성교육 시간에 받지 못했다는 아이들이 무려 70%에 육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바로 청소년 에이즈의 증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10대 청소년들이 국내 HIV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실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를 방어할 수 있는 작은 정보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종종 에이즈에 대해 교육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 치료하기 나았대요. 약 먹으면 당뇨병처럼 만성질환 같은 거래요. 2020년도 에이즈 신규 감염 데이터가 나왔죠. 85년도부터 시작해서 매년 신규 감염자를 누적시키면 19,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데이터를 보면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감염인이 14,538명이라고 합니다. HIV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5,000명이라는 뜻이죠. 2만 명 중에 5,000명이면 4분의 1이죠. 감염자의 4분의 1이 벌써 죽었는데 이 질병을 만성질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09년도 논문에 HIV 진단받은 사람 3,369명 중 사망한 사람 980명을 조사했더니 45%가 6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논문에서는 HIV 진단받은 사람 801명 중 사망한 사람 71명을 조사했더니 진단받은 후 사망까지 6.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평균 70세에서 84세까지 사는 동안 에이즈 환자는 평균 40세에서 59세에 사망했습니다. 마치 치료제가 나와서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하면서 살면 괜찮은 질병처럼 알리고 가르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4,000명이 넘는 감염자에게 100% 무료로 약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이 에이즈로부터 고통받는 분들에게 약값을 무료로 해주어서 질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 달에 적게 60만 원,
100만 원의 약값은 개인에게 정말 너무너무 부담이 크죠. 더군다나 에이즈 환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 말기 에이즈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일반 병실에 입원했을 때 개인 병실에 간병사까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부담 10%, 20% 생긴다는 건 치명적이죠. 이렇게까지 심해지는 걸 늦추고 수명을 그래도 연장시킬 수 있는 약,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 약을 무료로 주려면 신규 감염자를 억제시켜야 합니다. 미국처럼 100만 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면 개인 부담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부담률이 10%, 20%, 30% 생긴다는 건 지금 감염되어 있는 감염자도 그리고 신규로 감염될 사람도 모두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앞으로 치료제가 개발돼서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인간을 복제하겠다고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면역 결핍에 대한 에이즈 완치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많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감염되어 있는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규 감염자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많은 단체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안전한 섹스, 콘돔을 이야기해왔죠. 국민의 세금으로 콘돔으로 예방을 하고 제3차, 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첫 번째 예방법, 콘돔인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었는가? 신규 감염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첫 번째로 국민 세금? 아니요, 그 이전에 이 피해는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갑니다.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예방해야 기존 감염자들이 지금처럼 도움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콘돔 쓰고 성관계하고 걸리면 빨리 검사해서 약 먹어라. 이게 아니고 에이즈에 안 걸리게 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면역력 높여주는 영양제에 관심이 많아졌죠. 저도 비타민C를 좀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깜빡할 때도 있고요.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비타민이야 제가 안 먹어도 상관없고 몸에 좋으라고 먹는 것이니 괜찮지만 안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약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한다? 깜빡하면 안 된다? 얼마나 힘들까요? 감염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감염자를 위한 정책이 뭘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콘돔 쓰세요. 빨리 검사해서 약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HIV에 감염된 사람들이 왜 감염되었는지 통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소 업무가 마비되면서 서초구 등 여러 구에서 에이즈 익명검사 자체를 받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올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이 다소 감소한 것처럼 통계가 나온 이유는 에이즈 검사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에이즈 검사를 했다면 엄청나게 거의 2,000명 가까이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교육 강사로서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관련성에 대해서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육은 실질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성병으로부터 예방하고 에이즈로부터 예방하고 바른 성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게 성교육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떤 성교육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차곡차곡 행해졌길래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이 에이즈라는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지요. 지금 성교육 시간은 인간의 중요한 권리, 생명권, 건강권에 관련된 것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성행위에 아이들을 노출시키고 있고 또 그런 것마저도 자기 성적 결정권이다. 콘돔만 잘 쓰면 다 무해한 것처럼 합의만 했다면 다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인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에서도 성병은 퍼지고 에이즈는 퍼질 수 있습니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가역과 뜻을 같이 하는 성교육 강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에이즈의 현실을 알리고 교육합니다. H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증상, 감염 경로, 그리고 함께 보셨던 국가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함께 봅니다. 너무나도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눈빛으로 말해줍니다. 선생님, 그래요? 몰랐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동성 간의 연애를 하는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몇 시간의 교육으로 단시간에 모든 것을 확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교육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 반응을 보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이지만 아이들을 만나고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에이즈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성교육 강사님들이 이걸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모두가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은 성교육 강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하는 것이고 양육자, 교육자, 국가가 함께 나서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에이즈 예방 교육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더욱 애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디셈버 퍼스트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같이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통해서 더욱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우리나라 에이즈 예방법인 중에서 유일하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콘돔 찬양 일색으로 끝나고 있는 다른 법인과 달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로서 이 자리를 빌어 디셈버 퍼스트를 응원하고, 그리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